다양한 일본 저명한 작가들이 모티프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문호 스트레이 독스는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작품에서 나카지마는 호랑이로 변하는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작가 본인의 대표작 산월기에서 비롯된 모티프입니다. 산월기의 주인공 이징 역시 자신을 억누르던 내면의 끝에 호랑이로 변한 인물입니다. 나카지마 아스시는 일본 쇼와 초기의 작가로 짧지만 강렬한 문학 인색을 남긴 인물입니다. 1909년 도쿄에서 태어나 문학적 교양이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도쿄 제국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산월기는 중국 당나라 시인 이징의 이야기를 빌려 자의식 과잉, 예술가적 고립, 자아의 파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현대 지식인과 예술가의 내면을 정면으로 응시한 비극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학과 대중 콘텐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산월기는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산월기의 주인공인 이징은 과거 급제할 정도로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호랑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호랑이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나카지마 아스시의 산월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감찰 어사로 승진한 관료 원참은 지방 순시 명을 받아 길을 떠납니다. 마을의 관리는 근처 산에 식인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며 날이 새면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참은 조심스럽게 새벽녘에 산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로 한 마리의 호랑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호랑이는 놀랍게도 인간의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원참에게 두려워 말라며 옛 친구 이징이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앞의 맹수는 다름 아닌 그의 옛 친구, 재능을 뽐내던 시인 이징이었습니다. 한때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던 인물이 지금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빛 아래 두 친구는 기이한 재회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징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고 자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고자 했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남몰래 자리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자존심과 정작 그 재능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징은 하찮은 미간 말직에 만족할 수 없었고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시로 남겼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가 세상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다시 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창작은 뜻대로 되지 않고 끝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다시 벼슬길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주한 현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과거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이들이 출세하여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내 위에 앉아있다. 이징은 말했습니다. 이 수치와 모멸은 결국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뛰어난 재능에 대한 자부심, 그러나 그 재능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것을 끝내 마주하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그의 선택은 자아 분열의 시작이자 종말의 전조였습니다. 이징은 마침내 호랑이로 변합니다. 이는 단지 육체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자가 짐승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는 이 설정은 내면의 변화가 외형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나카지마는 이를 통해 인간의 자기 파괴적 본성을 형상화합니다.
호랑이는 이징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분노, 수치심, 고립감, 그리고 자기 혐오가 하나로 합쳐진 상징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 사회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가 남긴 시 한 줄조차 세상에 닿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술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달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은 한때 시인이었던 이징의 예술적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달을 바라보며 시를 읊지 못하고 대신 울부짖습니다. 인간의 언어 대신 맹수의 소리를 내며 달을 향한 그리움만을 남깁니다. 달은 정적인 이상이며 호랑이는 동적인 본능입니다. 두 상징이 대비되며 주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이 작품의 정서적 핵심입니다. 이징은 그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절감하며 절규합니다. 작품 후반부에서 이징은 마지막 시 한 수를 남깁니다. 미친 병에 걸려 끝내 짐승이 되었으니 잇따른 재앙을 피할 길 없었네. 오늘 이 발톱과 이 이빨을 누가 감히 당해내랴. 한때는 그대와 내 명성 모두 높았건만 나는 이 들풀 속에 묻힌 괴이한 짐승이 되고 그대는 이미 수레에 올라 세상에서 기세등등하구나. 이 밤 계곡과 산을 비추는 밝은 달을 마주했건만 길게 시를 읊지 못하고 그저 울부짖을 뿐이네. 이것은 인간으로서 시인으로서 담긴 마지막 목소리이며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최후의 노력입니다. 이 시는 그가 인간으로서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독자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산월기는 단순한 비극적 전락의 서사가 아닙니다. 이징의 고통은 단지 개인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가 품었던 예술가로서의 이상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위대한 시인이 되고자 했으나 그의 시는 스스로 기대한 만큼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며 정체성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산월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짐승으로서의 변신은 사회에 대한 도피라기보다 자아의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현대인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자의식이 비대해진 인간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고 결국 자기 안의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징의 호랑이는 바로 그 괴물입니다. 산월기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입니다. 이징이 겪은 고립과 내면의 붕괴, 자존심과 불안의 충돌, 예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익숙한 문제입니다. 낙하지만은 한편의 고전을 빌려 현대인의 자기인식과 실패, 그리고 존재의 불안을 탁월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특히 지식인, 예술가 혹은 젊은 이상주의자들이 겪는 자기회의는 이징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맹수를 상징하며 산월기는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텍스트로서 오래도록 읽히게 될 것입니다. 산월기는 단지 불쌍한 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인간이 끝내 자신에게 삼켜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징의 파멸 속에서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조건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기 안의 맹수를 조용히 응시하는 것. 산월기는 그 용기를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달빛이 여전히 우리 위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달빛 아래서 인간으로서의 목소리를, 언어를, 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참고한 문헌과 함께 라카지마 아스시의 산월기 오디오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